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시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공포돼서 아직도 첫 삽도자 뜨지 못하고 사업이 지지분이라는 것도 한 이 재개발 투자 쉽지 않죠. 강력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양박수입니다. 부자아빠 성공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이자 염원이기도 한데요. 아빠로서의 성공을 우리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수익을 말하다 그 8번째 시간 중에 오늘은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시간, 그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례에 걸쳐서는요, 이 재개발에 대한 계략적인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강의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오늘 그 4번째 시간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25개의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또 장단점 투자에 대한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개발 투자 쉽지 않죠. 2000년 초반에 그야말로 광풍 같은 노도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면 그야말로 재개발 투자가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였다고 한다면 이제 10년이 지난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재개발 투자는 많은 분들이 남모르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온 구역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천천히 따라오시게 되면 어느샌가 재개발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투자처가 이제 하나하나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부자아빠 성공기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물론 쉽지 않은 용어이자 또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재개발 한번 살펴보면 볼수록 그 안에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 어렵지만요, 우리 한 발 한 발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 4번째 집중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는 25개의 뉴타운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총 26개의 뉴타운 중에 창신 숭이 지역이 바로 해지가 되면서 나머지 부분 25개의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에서의 가치를 놓고 보시면은요, 재개발 지역의 가치를 놓고 보시면은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공포돼서 발효되기에 이르렀죠.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보면 정비사업의 유형은 첫 번째가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데 과도한
과다한 밀집의 노후화 때문에 이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실질적인 어떤 투자처라고 보기는 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죠.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하면서도 새롭게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의 가치가 훨씬 더 사회적 이익 측면에서 크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 한마디로 밀집된 주거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기반 시설은 양호한데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에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 사업인데, 이 재건축 사업이 정말 많은 혼동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공동사업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 때문에 지금은 크게 나누면 그냥 단독주택을 부시고 새롭게 아파트로 건립한다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쉽고요.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라든가 기타의 주거시설로 개조를 하면은 바로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차라리 편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재건축 안에 들어가서 단독주택 재건축이다,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는 것을 알게 시작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시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나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법에 근거해보면 4개의 개발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우리 이런 그 개발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뉴타운이 현재 전체 25개로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25개가 서울의 25개지만 경기권에 또한 마찬가지로 2016년에 1차 뉴타운 사업지역이 이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지정되기에 이르죠. 9개 시에 10개의 뉴타운이 이제 지정고시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경기도 뉴타운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금융위기도 왔었고 부동산에 대한 이런 많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즉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도 정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요.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지구의 현황을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지역의 뉴타운이 1차 뉴타운이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바로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이 바로 1차 시범 지구이자 1차 뉴타운으로 2002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2차 뉴타운 또한 2003년 11월에 종로를 위시한 천호지구까지 지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 뉴타운이 됐는데, 2차 뉴타운은 종로의 교남지구, 즉 도림인 뉴타운, 용산의 한남 뉴타운, 동대문의 전농답심리 뉴타운, 그리고 중화지구의 중화 뉴타운, 중랑구의 강북구의 미아 뉴타운과 서대문구의 가재울 뉴타운, 마포구의 아현 뉴타운과 더불어 양천구의 신정 뉴타운, 그리고 강서구의 방화지구 뉴타운이 있고요. 영등포의 영등포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천호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도요,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짚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 바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어디냐면 강서구의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돼서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마곡지구라는 그야말로 초대형의 개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이를 만큼 주택에 있어서의 재건축 개발은 매우 어려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요. 별도로 상담 전화를 요청하시게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무료 상담 전화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들이 대부분이 재개발 방식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발이 진행됐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뉴타운 지정됐죠. 그렇습니다. 이 3차 뉴타운이 2005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또 11개의 뉴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동대문 이문 휴경 뉴타운과 성북구의 장인 뉴타운, 노원구의 상계 뉴타운과 은평구의 수색 증산 뉴타운, 그리고 서대문구의 북하연 뉴타운과 금천구 지역의 시흥 뉴타운, 그리고 영등포의 신길 뉴타운과 동작구의 흑성 뉴타운, 관악구의 신림 뉴타운과 송파구의 거연 마천 뉴타운이 지정이 됐는데 이들 3개, 즉 1차, 2차, 3차의 뉴타운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속도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권의 뉴타운 9개시 10개의 뉴타운이 지정이 됐는데요. 현재 부천 고강지구나 또 부천 소사지구 같은 경우 이미 사업이 거의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 광명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뉴타운에 불과하게 되고요. 시흥 뉴타운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무산 위기에 이르게 되죠. 원당지구 또한 마찬가지고요. 의정부 금의지역 같은 경우도 이미 해지가 됐습니다. 남양주의 덕소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리수택지구 인창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이 무산지구입니다. 안양지구의 만안 뉴타운 또한 이미 해지가 돼서 거기에는 난개발인 신축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죠. 이들 지역들에 대한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뉴타운들이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이 뉴타운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가치를 놓고 볼 때 그 뉴타운에 대한 투자는 섣불리 결정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도의 제1차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해지 절차를 밟고 있고 또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하나의 전환점으로 나타났죠. 서울 또한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뉴타운들이 진행이 됐을 때 이 뉴타운들이 사업이 좋게 진행이 돼서 착착착착 하루가 다르게 그 모습들이 변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첫 삽도자 뜨지 못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 또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재개발, 뉴타운 또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정말로 뭐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엇가 다른가라는 것이죠. 재건축과 재개발은 일단 기반시설에서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민영의 개발 방식에서 자율성이 얼마나 강조가 되느냐 아니면은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가에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다지죠. 땅에 대한 수용 여부 또한 다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바로 명도 청구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사를 통한 양도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이 수용이 80%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가 되면은 법원에다 그 금액에 대한 토지 보상가에 대한 금액을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강제로 한마디로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그 뺏는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용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절차상의 차이점은 안전진단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또 수익성 분석에서 무상 지분율로 따지느냐 아니면 비례율로 그 감정에 대한 평가를 하느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요. 또 소형평수 의무 비율이라든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에서는 지금은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고, 즉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의 특성은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내지는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조합원의 자격 취득 및 뿐만이 아니고 새로 신축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뉴타운들이 있죠. 거기에는 뉴타운이 있죠.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또 있어요.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8곳이 또 지정이 되면서 전체 33개의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짚고 나려면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적인 측면들을 놓고 볼 때 좀 더 세부적으로 1차, 2차, 3차의 뉴타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2002년에 지정되고 2016년이 된 약 14, 15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안전진단, 여기는 재건축에만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있는 그런 것인데요. 재건축에서만 있는 것이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을 통해서 추진위원 승인,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과정까지, 또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철거및 착공, 그리고 준공에서 청산까지 약 10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서 가장 중요한 사업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사업 시행 인가 구간입니다.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이 뭐냐? 개인이 어떤 그 주택을 새로 허물고,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짓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주택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 과정 중에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확정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금 계획을 수립 후에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되죠. 이 건축 허가 과정에 불과하다. 즉 건축 허가 단계에 불과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설명할 때 건축 허가라는 것은요, 아직도 첫 삽도 뜨지 않은 기초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미 6년, 7년 이상의 장기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개발은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그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뉴타운을 보시게 되면은 은평 뉴타운, 그렇습니다. 은평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과정이 은평, 기름, 왕십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이 전부 강북에 위치해 있죠. 이 강북에 위치해 있는데 이 1차 뉴타운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뉴타운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2개의 뉴타운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뉴타운 포함해서 15개의 뉴타운이 되게 됐는데요. 이 12개의 뉴타운 살펴보시게 되면은 현재 12개의 뉴타운 중에 가장 미래성이 높고 현재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지역, 그런 것들이 바로 투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가재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60% 내지 70%가 진행이 됐습니다. 60% 내지 70%가 진행이 됐고요. 교남 뉴타운이라고 하는 도니문 뉴타운은 이미 작년에 GS건설에서 아파트 2,400세 이미 분양 완료를 했습니다. 미아 뉴타운이 현재 사업이 약 4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중화 뉴타운은 전체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전농 답심리 뉴타운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80% 이상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천호 뉴타운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매우 늦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재울 뉴타운 경우 진행이 이미 60% 이상대 진행됐고, 방화 뉴타운 또한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속도의 측면에서 민영의 자유라, 아까 제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방화 뉴타운 또한 마찬가지로 뉴타운 취소를 요청할 정도의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다. 아현 뉴타운 당연히 현재의 사업 성공으로 보면은 70% 진행이 됐고요. 신정 뉴타운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구간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나머지 구간은 현재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은 1-4구역은 이미 분양 완료를 진행을 했고요. 노량진 뉴타운 또한 속도가 가장 늦은 곳 중에 한 곳이죠. 이 노량진 뉴타운이 입지의 특성과 주변 여건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의 사정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바로 작년에 거의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5개 구역 자체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회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분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득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한남 뉴타운의 가치는 어떤 누가 봐도 입지의 탁월성이나 미래 가치 측면에서 매우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런 그 조합원 수의 과다, 즉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 분리, 우리가 제가 분리형 다세대라 그러는데 지분 쪼개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 부분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뉴타운의 1차, 2차, 3차의 뉴타운이 총 26개 중에 창신 승인 지역을 빼고 나면 25개의 뉴타운이 있는데요. 그런 뉴타운의 개개의 구역구역의 특성은 전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뉴타운 지역에 대한 이런 가치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뉴타운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재건축 기간이 일반적으로 평균 8.9년, 즉 9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은 재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업 자체는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 그야말로 장기의 개발입니다. 그런데 2002년, 3년, 1년에 집중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그 당시 도시 및 중앙지역 정비법이 새롭게 제정 발표가 돼서 시행이 진행되면서요, 묻지마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격 형성된 것을 보면은 이미 입주시 내지는 최소한 관리처분 단계의 가격까지 한꺼번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소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재개발 투자를 검토하실 때는요, 약 3단계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거기다 요 근래에 많은 화두로 떠오르는 투자가 있죠.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주택법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주택 조합은 바로 주택법에 근거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합 주체로 보면은 전부 조합입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지역주택 조합이 되는데, 이 지역주택, 즉 지역주택 조합은 이 실질적으로 시행 시공, 시행 자체가 주체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사가 그 시행을 대행하게 되겠죠. 이 사업 지역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은 단독주택 지역 중심인데 재건축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파트 중심, 즉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단독, 빌라, 연립으로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공정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나대지를 활용하는 지역주택조합 또한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의무사항은 지역주택조합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없다. 자, 부지 매입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지금은 물론 6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게 되면 분양을 진행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동의일만 확보하게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는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90% 토지 매입을 끝내고도 그 사업이 발목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땅 자체를 전체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알박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어려움이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투자를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소요기간 자체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한다면 가장 빨리 진행되지만은요, 상도동 같은 경우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22년이 걸릴 만큼 지역주택조합이 한번 발목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단점을 보게 되면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개발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빠르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매입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이들과의 연관관계는 어떠냐고 보시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은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여러 개 묶어 놓은 형태의 규모, 거기다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들을 전체적으로 광의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재생특별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한 이 뉴타운 사업은 특히 주택과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를 통해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 개발을 목적으로 200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뉴타운이 지정이 됐지만 이미 법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뉴타운 서울시의 조례에 근거해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법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에 이제 입안돼서 발효되기에 이르죠. 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던 기존 재개발 방식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이 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난개발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들을 둘러싸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바로 뉴타운이 지정이 됐다. 1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시범지구로 지정된 은평, 기름, 왕십리 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까지 총 26개의 뉴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창신승인 뉴타운이 해지가 되면서 현재 서울에는 25개의 뉴타운이 있죠. 자, 기름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또한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왕십리 뉴타운은 1지구, 2지구, 3지구밖에 없으니까요.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08년 국제적인 미국을 위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시작됩니다. 이 이전에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3년 동안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바로 위성도시죠. 경기도권의 수도권이 뉴타운의 광풍지역으로 그마 투자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금융위기가 오자 정말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제는 뉴타운을 해지를 하자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약 18.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착률에 대한 문제, 즉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집도 뺏기면서 계속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직면해서 전면 철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요, 공공관리제 도입이라든가 또 조합과 시공사의 결합 개발이라든가 내지는 사업 입지의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과 재개발 구역에 대한 결합 개발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은 원초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단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2년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수습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죠. 마련하게 되면서 사업성이 낮고 주민 반대가 심한 이런 정비구역들은 이제 해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사업 추진에 어려운 구역은 주민 동의가 없어도 시가 직접 해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지금까지 해제된 그런 뉴타운들을 기준으로 해보시게 되면은 24개 지구 89개 구역에 달할 만큼 현재 그 사업 자체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취소 내지는 이런 그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을 보시게 되면은요, 재개발 지정된 곳이 1241개 구역에서 미시행 재개발이 566개 구역이었습니다. 전체 지정구역의 45.6%인데요. 현재 미시행 지정된 것이 57.7%나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지정이 취소가 되고 진행이 보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 현황을 보면 현재 2012년부터 683개의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 재개발 구역 중에서 재개발 뉴타운 구역 중에서 324개를 실태 조사를 했죠.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239개 지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이 해제를 함으로 해서 현재는 약 472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 남아있다. 왜냐하면요, 이 뉴타운을 하나의 광역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 뉴타운 안에도 1구역, 2구역, 3구역 등 10개, 적으면 3개에서부터요, 많으면 16개 구역까지 이미 있습니다.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17구역까지 있습니다. 이만큼 그 구역마다의 그 사정에 따라서 해지 내지는 보류, 또 사업이 부분 수정, 즉 부분 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 가고 있지만 2014년부터 아파트값 상승, 즉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진행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총 면적이 349만 2,420제곱미터, 즉 100만 평이 조금 넘는 그런 규모의 약 16,000여 세대가 이제 이루는데, 여기는 도시재개발법으로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정비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1공구, 2지구, 3지구로 나눠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 은평 뉴타운은 현재 사업이 마무리돼서 중심지역, 즉 중심상업지역인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한 곳에 이미 롯데 복합 쇼핑몰까지 착공에 들어갈 만큼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2005년 4월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인천 뉴타운은 그 지역의 접근성, 즉 주요 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 전세난이 심해진다 보니까 은평 뉴타운의 그런 인프라, 즉 주거 환경이 아주 양호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좋죠. 전철 노선 3호선이 지나는 지역이자 현재 은평 뉴타운의 가장 큰 단점은 일반 도로망이 서울 시내로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평 세길 공사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은평 뉴타운 옆에 삼성 택지개발지구와 지축지구, 원흥지구를 포함하게 되면 약 6만 세대의 신도시급의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은평 뉴타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은평 뉴타운이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현재 평균 매매가격이 제곱미터당 약 1,46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구파발역 인근에는 1,500에서 1,6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롯데 복합 쇼핑몰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GTX, 바로 GTX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가 이제 착공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호재에 비해서는 현재 가격대 자체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을 살펴보겠는데 왕십리 뉴타운은 청계천 개발과 더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3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체 5,000세대의 면적은 약 10만 평에 불과합니다. 이 33만 7천 제곱미터에 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은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청계천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데요. 강남북으로 편리한 교통과 더불어 이런 교통의 강점이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왕십리 뉴타운은 현재 1,900만 원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는 2,200만 원대에서 앞으로 2,500만 원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 뉴타운 중에 세 번째 기름 뉴타운이 있죠. 이 기름 뉴타운은요, 바로 성북구 기름동 주변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 면적은 124만 9천 제곱미터, 약 37만 평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19,000여 세대의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뉴타운이 지정이 되기 그 이전부터 재개발이 단일 구역으로 진행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미아리 재개발 구역과 기름동의 바로 구릉지의 뉴타운이 이제 재개발 구역을 묶어서 뉴타운이 기름 뉴타운과 바로 미아 뉴타운 3차로 바로 지정이 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이 약 사업성이 80%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입주한 지 약 12년이 되는 이런 10년 이상이 되는 기름 6구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북구 기름 뉴타운은 1, 2구역을 제외하면은 재개발 사업이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름 뉴타운 시세는 현재 서울 동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기름 뉴타운 6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원대를 넘어서서 로얄층 매물가는 6억 원대 가까이까지 갈 만큼 가격대가 상당 부분 높다는 것이죠. 이 84제곱미터 밑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 현재 5억까지 이제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만 해도 약 4억 원대에 호가이기 때문에 그 인접, 여기는 특이한 것이요. 기름 뉴타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거기서 불과 약 한 500m 떨어져 있는 SK뷰라든가 레미안 이런 아파트,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를 비교해보면 25평대의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내지는 1억 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 뉴타운 내에 인프라 시설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거주하고 싶어 하는 뉴타운.
이렇다면은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놓고 보면은 호불호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뉴타운이 현재 25개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오늘 1차 뉴타운을 살펴봤습니다. 이 1차 뉴타운, 기름, 은평, 왕십리를 살펴봤는데요. 1차 뉴타운이다 보니까 현재 사업 자체는 약 80% 내지 90%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뉴타운, 서울의 25개의 뉴타운 중에 3 뉴타운을 포함한 뺀 나머지 22개의 뉴타운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2차, 3차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크지 않습니다. 원래 순차적인 개발들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뉴타운들이 어떤 지역은 3차 뉴타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상당 부분 진행돼서 약 70%의 과정, 성공률을 보인 지역이 있는 반면에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면서도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뉴타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꿰뚫지 않으면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우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현재 서울시 정비구역, 즉 2006년 1월 기준입니다. 최신 자료에 근거하면은 전체 683개 구역 중에서 착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 남은 구역 346개 현재 남아 있고요. 나머지 구역 해제가 약 309개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재개발 구역들이 해지가 되는 것들을 빼고 난다면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약 470개 정도가 남게 되죠. 이 2016년에 들어서 뉴타운 단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또 난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표로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흑성 뉴타운, 그리고 장이 뉴타운과 부가연 뉴타운, 그리고 거여마천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신정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까지 흑석, 장위, 부가연, 거여마천, 그리고 신길, 신정, 수색 증산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이요, 현재 올해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단계에서 전체 건립 세대수는 약 4,9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원 수가 거의 4,000명이거든요. 임대아파트 17% 빼고 나면 일반 분양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구릉지입니다. 물론 뒤쪽에 남산이, 앞쪽에 한강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입지보다도 자연 조건이라든가 미래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남 뉴타운에 대한 투자를 제가 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사업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많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보여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은 물론 조합 내부적인 또는 조합 외부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검토를 충실히 해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많은 용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재개발은요, 감정평가, 권리가액,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이주비,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올해 분양이 예정돼 있고 또 이주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먼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지분 쪼개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 그러면서도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곳,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분양분이 많다고 하면 그 비율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재개발 구역의 가치는 높다. 내부에 문제가 또 있죠. 조합 반대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만 그 반대파의 목소리가 어떠냐, 또 그 반대하는 목소리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의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이런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현재 1차, 2차, 3차 뉴타운까지 25개의 뉴타운이 있습니다만은 이 25개의 뉴타운 내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구역별로 계산했을 때 약 60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의 확률이죠. 이 뉴타운 직접 투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간접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 틈새 시장에 대한 간접 투자, 즉 이주 수요를 노리는 단기에 높은 차익을 바라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면은 아현 뉴타운 주변 같은 경우 이제 이주가 예상이 되는 지역.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를 통하면은 재개발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 1차, 2차, 3차 뉴타운이 진행돼서 2002년에 지정됐는데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15년이 지나도. 그만큼 장구한 세월인데 이런 틈새 시장을 이용한 간접 투자 방식은 2, 3년의 짧은 기간에 높은 투자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리스크 없죠. 환금성 좋죠. 수익력 좋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늘 제가 세미나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세미나에 신청들을 많이 하셔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강의를 받으시고 공부하시고요. 또 단순히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끝난 다음에 1:1 무료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신다고 하면은 바로 꼭 먹고 알 먹고의 가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뉴타운 투자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빙산의 일각이만 드러날 만큼 그 아래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은 그 가치는 바로 100%, 120%의 수익률과 더불어 높은 투자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수익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찾아가면서 그 높은 수익률이 더구나 길게 가지 않고 짧게 그 수익률을 얻어가는 과실을 그야말로 달게 먹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재개발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5개의 뉴타운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2차 뉴타운 내에 유망한 투자지 분석을 해드리고요. 2차 뉴타운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나가면서 해지가 되거나 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업이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뉴타운 투자 내지는 재개발 투자에 혹시 겁먹고 있다면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시면서 수익에 대한 이런 목표치를 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계속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 더 좋은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제2부자빠 부동산연구소의 부자빠 성공기 재개발 투자 제4강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방송 중이든 아니면 방송이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상담 전화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부동산에 걸친 전반적인 것 상담 가능합니다. 부자빠 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팔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